오늘도 명태균 대표와 관련된 얘기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자, 명태균 오늘 서울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에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지 신속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면의 숨은 진실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녹취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네. 오늘 발표했대요. 유델리 거. 네. 그거 좀 다뤄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제 오픈한 거 아니고. 네. 자, 저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선 전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용산이나 지금 명태균 씨나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 박정희 교수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의미를 둘 것이냐 말 거냐. 자, 저게 공개됐기 때문에 명태균이 누구냐, 왜 이렇게 나섰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게 좀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요, 나서도 됩니다. 네. 아니, 대통령 선거 때 다양한 주위의 사람들이 뭐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주위의 민심을 청취해가지고 전략 보고서를 보냅니다. 뭐 그런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명태균 씨가 이른바 국정에 개입했다 또는 선거 관련해가지고 농단이 있었다 이런 것과는 저는 법적으로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이제 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숨어 있는 뭔가 더 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하는데요, 노영 변호사. 그렇게까지 아직 못 가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 왜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요때쯤 되면은 김건희 여사 목소리 정도가 하나가 터져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한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그 들은 바로는 실질적으로 뭐가 있다고는 들었었는데 하도 지금 강력하게 용산하고 이쪽에서 부인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입을 다무는 게 사실은 좀 조심사는 게 좋지 않을까 스픽스를 네.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뭐 스펙스 걱정 안 하시고 본인 걱정부터 좀 하시면서 솔직하게 말씀 주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것이 막 직사포처럼 날아가다가 뭔가 좀 꼬여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지 방향을 좀 잃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등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녹취 내용에. 저 사람이 대선에 저렇게 개입했으면 자, 대통령이 직접 이제 후보였겠죠. 야, 여론조사 가져와봐. 김건희 여사가 이거 누구에게 공천 주라고 하는 내용이 누군가에게 들려줬을 건데 그게 녹취로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정확하게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깊은 곳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예. 그냥 저 녹취만 들었을 때 뭔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일조를 네.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행위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건 모르죠. 저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거나 예. 만약에 되게 유리하게 여론을 막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네. 그런 불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저 사건만을 보고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러고 조작이 안 됐다고 또 그 여론조사 회사 이름이 뭡니까? 그 한국미래연구소. 아니 한국미래연구소 PNR. PNR이라는 회사가 이제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가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 이게 뭔가 답보 상태에 좀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명태균 대표에게 직접 좀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야 뉴스토마토가 가지고 있으면 터뜨려봐. 그러면 내가 지난 대선 서울시장 선거, 당대표 선거 관련된 일체 자료 내가 공개 다 할 테니까 뉴스토마토가 먼저 터뜨려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너희들 없지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만약 날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박 교수 저는 봤습니다. 저한테 무슨 예, 예. 어려운 걸 꼭 저한테 물어요. 네. 실제로 여론조사 해도 됩니다.
이분이 여론조사 회사 사장이고요. 뭐 돈 받고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오윤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른바 마사지 뭐 이런 조작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 보고용이잖아요. 이게 언론 공개용이 아닌 상황 그리고 선관위 사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말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는 보고서인데 거기에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 사람들 10명 돌려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돌려서 준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언론과 이것을 취재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사람의 관계의 시작을 취재하러 간 건데 자꾸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네. 지금 논점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하면요.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과 그 과정에서의 당에 있었던 친윤들이 다 알고 있었는가, 그분들이 소통했는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우리는 이상한 산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명태균 씨가 뭐 니네 까봐라 뉴스마트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마치 있는 것처럼 괜히 헛소리하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위협성 늦은 큰 소리를 지금 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저는 명태균 씨 입만 쳐다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네. 지금 이제 박 교수가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명태균 씨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진짜로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와 관련된 수많은 얘기들이 사실 주변에 그동안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말 중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니네가 까봐라 못 까면은 내가 다 공개하겠다. 내가 공개한 것 중에 없으면 결국 니네가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원래.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내가 A라고 하는 걸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지금 한 말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저 사람 봐봐. 토마토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으니 토마토는 아무것도 없고 명태균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오히려 오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상황을 몰고 나가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저는 지금 봐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명태균 씨 말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내용이 터지기 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나 관계자들의 말이에요.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뉴스 터지기 전부터 들은 얘기로는 이건 전부 다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로는 공천에 개입했고 본인이 여기저기 신경 써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데서 했다는 말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명태균 씨 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고 실제 터질 게 터졌다는 말까지 결국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철수 의원만 나 명태 잘 몰라. 명태밖에 몰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명확하게 난 이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 내지는 이 여사님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명태균 씨한테 우리가 이끌려가면서 뭔가 지금 이렇게 기선을 제압당하는 느낌? 오히려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 차라리 그럼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한번 공개해보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전부 다 우리 편이니까 용산하고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상황을 무마시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댓글로도 엄청나게 저를 비판하고 계신데요. 네. 아 그래요? 두 분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뉴스토마토가 정보를 덜 가지고 있다거나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제가 폄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명태균 대표의 공격 방식이 너무나 당당하게 야 너희들 까봐라고 하는 여기에 뭔가 숨어있는 비밀이 있을 것인데 이걸 오늘 역전의 용사들에서 한번 다뤄보자는 것인데 그래도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기 비판에 굉장히 솔직하시네. TY님께서는 정교한 이거는 계속 뉴스토마토 폄훼하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기다려 이성윤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읽으세요. 정경환 씨도 경남 지역 관계 있나? 고향이 비슷하죠? 계속 터지는데 뭘 방향을 잃어 진행 중인데라고 TY님 주셨는데 저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태균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숨어서 자중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이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으로 전개될지를 미리 좀 다뤄보자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이용태님께서는요 네. 저한테 정계와는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셨고요. 혹시 그거 준비돼 있나요? 그 명계환 대표랑 아까 이 씨와 명계환 명태균하고 명예한 섞어버렸네. 아, 이제 너무 명태균
명태균 대표랑 예. 이 씨랑 녹취록에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내가 작업해야 된다. 수정을 암시하는 것 같은 내용의 녹취록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자체에도 예. 이 만약에 이 여론 조작에 한 몫을 했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0.7%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불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진짜 이거는 당선 무효 아닌가? 저의 바람 같아서는. 그렇죠. 약간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거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거는 제가 명 씨를 한번 변명해 드릴게요. 저도 명 씨하고 친구지. 왜 아이고, 변명을 조심해. 해주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변명해 주지 마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논점이 흐려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면 예. 자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못하는 시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공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언론에 이른바 이 조작을 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수정이라는 건 뭐냐? 제가 짐작컨대 그때 보면은 3,000 샘플을 채우기로 했는데 2,000 몇 개밖에 안 됐어요. 그 이야기는 20대 남성 경우 같은 경우에 샘플을 못 채운 거야. 그러면 20대 남성의 포션이 20%인데 뭐 10%밖에 못 채웠다. 그럼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아마 표본을 채우기 위한 수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 언론에 공표도 못하고 언론 선관위 신고도 안 해도 되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변명이다 아니면은 반격이다 비판이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팩터, 주장도 팩터일 수 있고요. 주장 자체는 팩터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약간 우리가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희선님께서는 명태균이든 누구든 취재하고 떠들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취재를 다 하고 떠들고 있다는 말씀. 김희선님 감사드리고요. 강철 천사님. 자, 벌써 4,500명 들어오셨는데요. 일단 좋아요 누르고 한번 네. 가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움직인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이것이 향후에 어떤 이제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명태균 대표가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했던 이야기 하나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오늘 빨리들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찾거든요. 예? 2,200개 정도 딱 찾거든요. 한 예, 2시간.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두 가지 일이 이제 동시에 터졌습니다. 일단 명태균이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았고 동시에 지금 저기에서 나오는 이 씨가 자, 이번 10월 10일 날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직접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이제 폭로전이 될지 뭐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오늘 이 내용이 두 가지 다 발표됐습니다. 이제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는데 네. 이 용어 상박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노영민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 씨 지금 이제 제보한 이 사람이 씨 아니에요. 이 씨.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A, B, C, D, 예, E의 그 예, 이 예, 씨가 예. 제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허술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모든 언론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할 정도일까? 솔직히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명태균 씨한테 우리 그 정계현 평론가가 태양 작전을 쓰다가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바람과 태양 얘기하면서 예. 오윤혜 선생님하고 지금 두 분이 항상 햇볕 정책이지 또 태양 정책은 또 뭐야? 그 사람이 태양이라고 써놨어. 태양. 페이스북에. 아, 예, 그래서 예, 예. 어쨌든 두 분이 계속해서 태양 정책을 그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지금 되게 많이 들어주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원래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었고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되게 들어보면 묘하게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치 초짜들이나 이런 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또 하나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완전히 참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감이나 이런 데에서 내지는 실제 그 면책 특권이 있는 곳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할 거라는 지금 첩보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쪽도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그 정말 특이한 저돌성 그리고 내지는 본인만의 무슨 전략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해가지고 먼저 타파해내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너무 겁먹고 그 사람 말을 다 끌려다니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뭐 여론조사?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실질적으로 뭐 공표 금지 기간에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조작하는 것 솔직히 되게 쉬워요. 근데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밝혀내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증거들이 보강해서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취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댓글로 많은 분들 뉴스토마토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박수 서울의 소리도 보내고 칭찬해 있고. 주십시오. 아니 서울의 소리도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뉴스토마토의 그 편집국장에 대한 말씀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까지 저희들 방송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뉴스토마토 응원하면서 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좀 체크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꾸지람 많이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균형감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려면 좀 격까지를 쳐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이 좀 약하다 지금. 뭔가 그 부분이 핵심인데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은 딱 방어벽을 치고 자기들끼리는 보호하고 나머지는 다 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론도 마찬가지, 이준석 마찬가지. 지금 안철수까지 까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뭔가 숨은 뜻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동의합니다. 뭡니까? 그게 뭡니까? 왜 저렇게 딱 방어벽을 치고 양쪽은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없을 것이다.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를 엮어 넣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거다라고 지금 정기현 평론가가 말하고 네.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게다가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자기네 맨날 용산하고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방송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어. 헛방이야. 용산은 걱정할 필요 없어. 용산은 아무 생각도 없어. 느긋해. 용산은 전혀 이거 신경 안 써. 라고 맨날 말을 하고 다녀요. 예. 근데 저는 서정욱 변호사 말이 지금까지 맞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네, 아니 서정욱 변호사 말이 잘 안 맞아요. 그럼 장성철 네. 소장 맞아요? 장성철 소장 말은 맞아요. 아. 장성철 소장 말은 맞는 말이 한 70% 이상은 서정욱 돼요. 의문의 예. 서정욱 변호사는 제가 방송도 같이 하고 되게 잘 알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기가 어디를 줄을 쓸까 고민하다가 좀 잘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정욱 변호사 말은 사실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걸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저는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알기로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자기네끼리 공유한 정보가 다른데 새어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확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편만 살면 된다는 거. 예컨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둘만 살면 된다. 여기 나머지 사람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들어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도 똑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명태균 씨가 자기가 고소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지금 가서 수사받았거든요. 고소인 조사 예, 예. 이거를. 그거는 벌써 이미 야 여기서 빨리 이거 처리하고 끝내라 이렇게 하는 오다가 떨어졌거나 자기네들끼리는 뭔가 좀 정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지는 어디서 게시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이렇게 나가도 전혀 끄떡없대 이 정권 유지인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와 관련된 나머지 증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또는 추가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 꼭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은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확실하다. 저는 윤 대통령 부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기간에도 녹취하고 그 이후에도 통화를 했을 수 있고 이거 네. 모든 걸 이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 부부가 이 사람한테 더 함부로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명태균 대표도 이렇게 막 활개를 치는 거죠. 갑자기 명태균 대표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편든다 이렇게 생각. 친해지려고 아, 하시네요. 명태균 씨. 우리는 네. 햇빛 정책. 네, 아니 햇볕 안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컨설을 치더라도 용사는 본인을 공개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과연 자 박진희 교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언론사에서 본인의 개인 폰에 질문을 명태균과 관련된 일련의 질문을 던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을까 없을까? 두 번째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보지도 않을까 아니면 다 보고 본다고 소문 났더라고요. 보는데 이제 대답 안 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맞아요. 소문만 났는데 저는 확인까지 했는데 아, 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 댓글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안 될까요? 꼭 읽고 싶습니다. 네. 하십시오. TY님, 스픽스 서정욱 버전 전개완. 죄송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리콘테님께서는 서로 신호 주고 받는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현재 그 텔레그램 내용을 일단 읽기는 읽는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안 답변을 한다.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하느냐, 노영희 변호사. 김건희 여사 보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너무너무 궁금할 텐데 이분은 자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가장 많은 기사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지금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끓고 있는데 본인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자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관심이 없겠어요? 당연히 보죠. 저라도 보죠. 네. 단지 답장하고 싶은 그 욕망을 누르느라고 아마 힘들어하시겠죠. 전략적인데 인내심이 있는데. 근데 이명수 아니, 근데 기자한테 그럴 수밖에 최근에 없어요. 답장했다던데요. 하트로. 어떤 이 어려운 질문을 시기, 이 하시랬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뭐 지나면은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냈나 최근에 이명수 기자가 보냈는데 최근이라면 언제입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최근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트로 김건희 여사한테 답장이 왔다. 아니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이른바 친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장성철 소장은 비윤 반윤 정도 되죠. 네. 두 사람이 전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는 용산에서 꿈쩍도 안 하더라. 이런 거고 장성철 소장 이야기는 용산에서 지금 굉장히 애가 달아 신경 쓰고 하더라. 있다. 뭐 이런 상황의 이야기인데 저도 일단 장성철 소장의 이 전언에 좀 더 이제 점수를 주고 싶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왜 이러라는가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정기환 대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명태균 씨가 크게 걸릴 게 없어요. 걸리더라도 뭐 이 명태균 씨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데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이러면은 자기 인생에 별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정치자금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지금 언론이 뭘 잘못 잡아가고 있는 게 뭔가면요. 명태균과 여론조사, 명태균과 김영선 사이로 관계를 잡아가고 있는 거야. 이래가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면은 명태균과 김건희에 의해서 김영선 공천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어떻게 컷오프되는 걸 알았는가, 그것과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터뜨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명수 기자가 터뜨린 용인에서 이현모 전 비서관이 공천 받는 과정에서 김대남 씨의 녹취록에 의해 가지고 이철규보다도 김건희가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이야기들, 당무 개입의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들, 요것이 세트가 돼 가지고 김건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명계남 씨를 이 편드는 게 아니라 명계남 씨가 명태균 씨. 오늘 지금 명계남 또 배우 제가 존경하는 죄송합니다. 선배님인데 명계남 명시로 해야 그리고 되나? 명계환이라고도 이야기를 옆에서 하고 너무 힘드네. 아, 아니 이거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명태균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가 갑자기 스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본인의 말 한마디,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엄청 뒤바뀔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운명을 본인은 저는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이 사실은 또 하나 제2의 전성기라고 말하자면 너무 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은 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박진희 평론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이 사람이 특혜 걸릴 게 없어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검사들이나 경찰들을 잘 모르는데 제가 항상 법조인이지만 변호사지만 제가 법의 그 결과 잣대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뭐 조수하는 거 이거 제가 잘 안 믿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거거든요. 이거요 2년만 지나봐요. 완전히 달라지고요. 동의합니다. 오늘 부산 농구청장인가 뭐 그 어떤 구청장은 선거 때 그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신고하지 않은 계좌번호로 보낸 것 때문에 벌금형 100만 원 받아가지고 당선 무효형으로 1심에서 판결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실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이 정권의 편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지금 이정호 씨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지금 터지는 게 되게 많고 실제 그들 간에 통화하거나 전화하거나 연락한 내용이 되게 많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거 안 나왔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이제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룡님께서는 명태균은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다. 명태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고요. 룡님께서는 오늘 맑은 명태탕 한 그릇 하고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이런 말 주셨고. 명태탕은 맑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무형국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인백님께서는 명태 킹 관종임
그렇게 이제 주셨고 지연우님께서는 명태균이 졸지에 전국구 스타가 된 셈인데 얼마나 신날까? 명태균은 홍보대박 이렇게 해서 김국주님께서도 글 주셨는데요. 노리영희 변호사 칭찬하는 글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걸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7고개 중에 첫 번째 고개가 지나간다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 더스틴 호프만. 와, 저게 큰 진짜 파도 언제적 중 사진이냐. 첫 번째 파도가 명태균 씨 지나간다. 나이를 짐작할 만한 일이에요. 자, 나이는 우리 노희 변호사나 저와 비슷하고요. 누구도 이 사람의 실제 나이를 모르던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할게요. 노영희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제 이야기를 수정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선거 개입에 의한 그 사건으로서 번져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수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명태균 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를 대형 사건으로 올가매가지고 명태균 게이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이분이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자, 왜 그래서- 왜 예. 7번이에요? 7번 중에 왜 한 번? 그러니까 7개 파도가 럭키 뭔지. 세븐. 아예 뭔가 7개가 본인이 본인의 생각한 머릿속에는 7개가 있는 것이고요. 있는 그 거죠. 중에 그러니까 야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칠성산? 한번 아, 7불살이잖아요. 저보다 더 모르시네 이분은. 자, 첫 번째 산에도 넘어가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이제 그만큼 본인이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감 있는 것 우리 관심 없고요. 자신감이 없다라고 해서 쫄아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자,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상황이 자신만만하고 용산도 끄떡하지 않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양쪽은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인다. 야, 조사 빨리 받아라.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건재하다는 것은 우리 담당 김병준 PD가 확인해 준 바로는 이명수 기자한테 하트 보낸 내용은 네. 오늘 매불조에서 최강욱 최강욱 의원이 직접 말한 내용인데 최근에 답장으로 하트를 보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김건희 쫄아가지고 용산에 큰일 났다, 초긴장 상태다 이런 거 기사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에이, 쫄아도 하트는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요. 용산에서 실제 쫄아 있는 사람은 참모들이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저 봅니다. 근데 보세요. 김대남이라고 하는 전 행정관이 실질적으로 뉴스토마토하고 통화를 하고 그게 공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가처분 신청이 신문기일이 오늘 있었는데요.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내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대해서 그건 사실은 제대로 말한 게 아니다. 잘못된 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공익도 아닌 것을 공개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철규를 통해 가지고 뭔가 했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이철규 의원은 이건 망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김대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그런 걸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뻥치거나 허풍 떨면서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보니까 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뭔가 더 좋은 자리를 조금 더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한국발전 연구소 그쪽에 네. 어딘가에 뭔가 또 좋은 자리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터지고 나면 뭔가 그렇게 뒤에서 입막음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뭘좀 시스템적으로. 터뜨려야겠네. 우린 터뜨려도 소용이 없지. 아, 그걸 우리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없으니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김대남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대기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통령이랑 그 부인하고 친해가지고 자기가 자신만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호시절이 언제까지 갈지 사실 본인들도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뭔가 폭로를 하는 것은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 터져서 야, 껌 하나 줘. 또 이거 안 터졌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줘. 이렇게 해서 무마하고 간다. 야, 이게 말이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 나오네. MC가 MD님이 이런 얘기 하네요. 김건희 여사가 하트를 보낸 게 아니라 네. 이명수 기자의 안부 물음에 답을 안 하고 그냥 하트를 눌렀다가 이명수 기자가 하트 고맙다고 하니까 다시 하트를 취소했대요.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 보기는 보는데 잘못 눌러버렸네. 네, 잘못 눌렀다는 워낙 거예요. 많이 들어오는. 그게 여유로워서 그런 게 하트 좀 아니야. 주면 어때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따봉도 잘 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단면 중에 하나고 지금도 건재하다 끄떡없다. 그러나 이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보고할 만한 참모는 없다. 말을 꺼낼 수가 없다는 얘기도 제가 국힘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예, 세상은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터지니까 JTBC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 가지고 2020년도 자료, 2021년도 자료를 확보했다가 터뜨리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본물처럼 터지는 하나의 출발점 역할들. 이거는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홍매 사건이 뭐냐면 전혀 모르는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그 사진을 추적해 보니까 칠불사와 연결이 되고 그 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만들기 전에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매화가 들어간 일이 있었다. 이거 뭐 연결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게 절대 황당한 얘기가 아니다. 왜 지리산이냐, 남쪽이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칠불사 삽질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이준석 천하람이 이렇게 홍매화를 신고 있습니다. 저 때가 2024년 3월 1일이고 오전 4시입니다. 딱 4시에 맞춰서 저 홍매화를 심었는데 왜 삽질을 했지? 삽질한 까닭은 이걸 명태균이 저거를 올려놨습니다. 저때까지는 저게 뭐야? 라고 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 내용 박진영 교수가 좀 아시죠? 아니 뭐 알지는 못하고요. 예. 매화라는 것이 이게 무속 쪽에서도 쓰인대요. 뭘로요? 물론 이 칠불사라는 절이 제가 알기로는 조계종 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뭐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매화라는 것이 뭐 무슨 홍매화는 배지, 봉황 이런 걸 뜻하고 그렇습니까? 이걸 심어야지 개혁신당이 원내로 들어갈 수 있고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왜 4시에 천하람 의원이 저렇게 삽질을 하고 있냐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4시에 심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이거 주술적인 거 아니고 이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그 변명이 맞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네. 새벽 4시에 자기가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명태균 씨하고 주지 스님이 기념식 식수를 해달라고 나무를 준비해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저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네. 이준석 의원이 네. 그 말이 믿음이 가요? 지금 무슨 이준석 말인지 대표 제가 설명돼요? 보니까 서울과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하버드대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이코노믹스과를 나왔는데 지금 이 홍매화를 새벽 4시에 지금 심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또 그럴듯하네요. 게다가 와. 달빛이 비칠 때 심어야지 효과가 있다 그랬다. 과학을 이긴 아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홍매화를 심어서 실질적으로 관직에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꼭 새벽 4시에 달빛이 뜨는데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가면은 뭔가 이상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청와대 안 들어갔지. 네. 그리고 청와대 개방하는데 74명이 매화꽃을 들고 청와대를 들어갑니다. 그때 무속 관련 의혹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 기억나죠. 예,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기사 났어요. 민속 무슨 사전에 보니까 매화가 동해 별신구 쪽에서는 귀신을 쫓는 이 무구로도 쓰인다라고 맞아요. 기사가 뜬 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 부부가 이 명태균이에요?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좋아하는 걸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에게는 지금 뭐 혹시 무속인 이런 이야기 나오면 본인은 엄청 지금 뭐 그러긴 격렬하게 하겠지만 지금 역술인 보여지는 이런 얘기 너무 안 사진만 좋아하네. 보더라도 개혁신당의 또 민낯 그리고 국힘 김영선 의원의 월급을 반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이런 거 들었을 때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지금 있나. 댓글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네. 하버드대 무속학과 출신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이과 그래요? 지금 완전 이과 오브 더 이과인데 지금 이분이 근데 평소에 뭐 이준석 대표가 하는 활동에 대해 저도 늘 이렇게 박수를 보낸 쪽이어서 그래요. 좀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좀 불편한데 어찌됐든 지금 해명하는 거는 좀 석연치 않은 안 부분이 맞죠. 너무 많아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저희가 거야? 이 대표가 그 캡처본이 있을 거라고 이 대표를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토마토 기자들도 그런 비슷한 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갖고 그걸 오픈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그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74명의 네.
의원들이 매화를 들고 지금 가서 의원들이고 사람들이. 이게 네. 있어요 사진에. 근데 용사네요? 청와대 정문 앞에 그날 무지개가 떴다고 엄청나게 그때 기사가 떴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매화 가지를 무지개 뜨고 들고서 달 뜨고 뭐 예, 잘 그래가지고 혹시 그거 우리- 가지고서 뭐 정말 무슨 서강에 비친다는 듯이 그렇게 또 설명하고 그랬었죠. 제작진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그 사진 한번 띄워봅시다. 그리고 이제 74명의 국민 대표들 머리 위로 무지개가 자, 떠올랐고 가지 매화 가지를 들고 왔다. 뭐 오늘 그냥 사주맹리학 비슷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무속적으로 가는데 질문 하나 박 교수한테 드릴게요. 그럼 칠불사의 칠은 뭐고 그 스님은 어떤 분이에요? 칠불사 스님, 스님. 주지 스님. 잘 모르겠는데요. 찾아볼게요. 소문이 난 게 있습니다. 아, 그럼 말씀해 주세요. 도력이 엄청 남다른 분이고요. 도력. 도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어제 오윤회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요? 아니 어제 오윤회가 거짓말 35번 시켰네 이런 걸 바로 찍어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더 도력이 센 사람은요 35가지를 다 일일이 이야기하는데 다 맞아요. 아. 일단 칠불사가 제가 듣기로는 조계종 사찰로 네.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아는 이제 사이비 종교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7개의 불상을 모시는 절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가 토속적 요소들과 이제 결합된 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기도 하고 이거 뭐 좀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뭐 탑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탑에 인간의 영이 깃들어 가지고 기원을 들어주는 힘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것들 그다음에 영적인 것들과 교감하고 이것을 어쨌든 다스리고 정화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도력이라든가 공력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분은 칠불사예요. 칠불사. 자 지금 이제 칠불사 사진이 분이에요. 뜨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저 사진 말씀이죠. 네, 저게 맞고요. 청와대 개방 때 매화 나무를 저렇게 74명이 들고 들어갔다는 그게 이야기죠. 74년 만에 국민에게 청와대가 개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74명의 국민 대표들에게 매화 가지를 흔들며 네. 걸어 들어가게 근데 왜 했다. 빼면 매화일까? 그러니까 매화가 저 가장 매화하고 먼저 피어 일찍 봄을 알리는 그런 네.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다면 말했어요. 이 무속이 얼마나 엉터리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저 매화 심는 사진 하나 때문에 네. 개혁신당이 바로 서기는커녕 지금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과 나오신 분이 그거 믿고 지금 새벽 4시에 삽질해가지고 저거 심고 개혁신당을 세워보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컴퓨터 어쨌든 사이언스가 아니고 무속학과. 아니 어쨌든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되게 신승을 했어요. 네. 원래 그때 지역구에서 이준석 대표 안 된다고 계속 했었어. 이진숙 대표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네. 의원. 그리고 명계완문에서 천하람 의원도 비례번으로 들어갔잖아요. 천하람도 원래 안 된다고 했다가 새벽에서야 이제 되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둘은 사실은 저 매화 심어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역으로 우리 철불사 가야 저 되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과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씨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들고 왔을 때 김영선 의원에게 비례 1번, 3번 안 주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그거 터뜨리고 윤석열 정부 공격했더라면은 저는 5석 그렇죠. 6석까지 됐을 그럼요. 거라고 당연하지. 자, 좀 전에 이제 그 청와대의 매화 사진하고요, 삽질 매화 사진하고 같이 좀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는데 좀 좋아요. 주시면 좀 비교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고, 자. 그 이런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매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 중에 하나가 새벽 4시가 되면 귀신이 다 모여서 그때 한 방에 다 제거할 수 있는 아유, 시간이 무서워라. 새벽 4시다. 아유, 이렇게 이제 무서워라. 댓글로 주신 분도 있으신데 네.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소개하고 함께 네. 공유하겠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왜 칠불사에 갔느냐, 하동이냐, 지리산이냐, 남쪽이냐, 그리고 매화냐. 아니 그리고 이번에 인류한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11.6대 서거한다 대통령 경호 강화해라. 그 얘기 왜 했냐 물어보니까 그게 누군데? 무서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남성이 전화해가지고 인류한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네. 대통령에게 경호를 강화하라고 전달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10월 26일날 서거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류한 의원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전달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네. 네가 혹시 계획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음. 아니다. 무속인한테 들었다. 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10월 26일 날 큰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무속인한테 들어서 자기는 경고성으로 알려줬다. 근데 그 말씀 하셨으니까 질문 드리면 아니 그래 그런 전화가 왔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해야 돼서 이것이 언론에 그러니까 보도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인유한 의원이 그런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칠불사 논란, 매화 그 사람 논란 미국 있는 이 사람인데? 와중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니 한국에서 아니 이중 국적이지만은 예, 어쨌든 예.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다 무속이나 주술이라는 것하고 다 연결이 쭉 된다는 거예요. 아주 수미 쌍관으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칠불사 이야기했는데요. 절과 무속은 살짝 다른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도발이라는 그렇죠.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시적에 불교도로서 대한민국 3대 기도발 도량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저기 입시 관련되는 공부 기도발은 대구 803 갑바입니다. 네.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애들이 입시 성적 잘 나옵니다. 어머나, 네. 그다음 관운은 어디냐? 남해 보리암입니다. 아 그래요? 남해 보리암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출세합니다. 남의 네. 보리암. 남해 보리암, 남해 네. 섬에 있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재물운은 어디 가면은 강화도에 있는 보문사입니다. 보문사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재물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3대 기도발 도량이라고 합니다. 아니, 교수님은 본인은- 어디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잘 안 합니다. 아니 세 군데 다 아는데 인생이 왜 그래 본인? 세 군데 다 가서 기도를 했는데 왜 이리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 그래. 근데 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허위사 씨. 아니 저만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또 새벽 4시 하면 잘 될 수도 있죠. 아, 민몽이 엄마께서는 청와대가 분홍색 천지예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열린공감 TV를 보면 매화와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온다. 하여응님인데 네. 발음 어렵습니다. 예, 하영님이십니까? 자 네. 이렇게 글 주셨고요. 그리고 성공님께서는 매화 그 당시에 2그루 심었다. 이거 확인되지 않는데 지금 한 그루만 보이지 않습니까? 2그루를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혹시 매화가 개국 시도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무속에 빠져 있는데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로비를 하고 그 로비를 받아서 자 전략공천에 해당하는 보궐선거 정말 국회의원 자리를 줬다. 이제 이게 섞여 있으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당사자들은 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걱정이 날로 좀 커지는데 네. 역시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노영희 변호사 국정감사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하면 정말로 뭐라고 면책특권 가지고 확 좀 터뜨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민주당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박모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뭔가 터뜨릴 거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초창기 나왔었죠. 박모 의원 네, 박모 의원님. 이름 밝히긴 접니까? 어렵습니까? 당신은 의원이 아니잖아요. 뭐야? 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희망사항을 여기서 박모 말하고 의원은 남성 의원이니까 여성 의원. 남성 의원을 말하는 아, 건데, 그래요? 예, 그랬는데 사실 그 이후로 말이 조금 들어가고 되게 신중해지는 분위기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때 그런 것까지 터뜨릴 건지 아닌지는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이번에 국정감사 때는 뭔가 그래도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 씨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 증거나 이런 네, 것도 그런 것도. 갖고 나오시지 않을까요? 예.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여의도에 있고요. 있는 워낙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김건희 여사의 녹취 파일에 수십 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박 교수도 보시기에 이번에 좀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한 게 좀 풀립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온다? 예. 아니 저 이번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저기 뭐야 이제 이 씨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가 제법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문제는 이게 면책특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씨 입으로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국회의원이 아니라서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자꾸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본인은 이미 강하고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국감에서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네.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나 뭐 그런 거 문제가 되더라도 나는 그거를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좀 잘 지켜줘야겠네요. 네, 진짜.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물을 흐리는 말들로 사람들에게 김건희 공천 게이트가 아니라 이거 별일 아니다라고 물을 흐리고 있는데 이분도 이준석 대표도 명태균 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혹시나 당대표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나? 국민의 실력을 바탕으로 정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혹시 이분도 어떻게 운빨과 꼼수로 이렇게 됐나? 참 예. 지금 하는 말 때문에 너무 신뢰가 안 그래도 없었지만 전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박균영 교수가 주구장창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결국 이분이요? 복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에 복당하려고 이준석 대표가 뭔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의해서 이제 내쳐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네. 대체할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새로운 컬러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상황을 읽고 복당의 생각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자꾸 의심이 되고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출당시켰던 성매매 의혹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 흔히 하는 문제점들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을 합니다. 복당을 하고 싶으면 어쨌든 당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네.
이렇게 계속 김건희 가장 지금 그 사람들의 비호감이 높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김건희 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쉴드를 치면은 그 당이 많은 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선거가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어보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 자, 일단 국회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듣고 어느 정도 강하게 여러분들은 들리는지 함께 판단해 보시죠.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쏟아집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과 관한 정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이고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죄입니까?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입니다. 자,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 조사. 국정감사에서 정말로 숨은 실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점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발언에 제가 좀 요청드리죠. 박수를 한번 보내면서 네. 민주당이 지금 더 잘하라, 밝혀달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주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 미래한국연구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 거다? 당연히 명태균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명태균은 절대 내 것이 아니다. 조사해봐라. 자, 지금 회계 책임자가 이것저것 해왔는데 결국 김 씨가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활동비 250만 원 받은 것밖에 없다. 자, 이 이야기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또 오마이뉴스 기사는 또 아니라고 나와요. 네.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명태균 씨가 당연히 미래한국연구소 여기에 등기 이사나 뭐 이런 건 아니었었지만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라는 이름으로 취임을 했대요. 취임할 때 그러니까 취임할 때 초청을 받아서 네. 그 자리에 있었었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성태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의원이 비례대표였던 김성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 연구소에 돈 지출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 전현직 의원이나 관계자들 중에 명태균 씨한테 돈 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요 연구할 때 이 미래 연구소와 연결해가지고 뭔가 좀 일종의 뭐 사업, 영업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제 주인은 김땡땡이다. 김땡땡이 누구냐? 김영선 의원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김땡땡 씨가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거기에 등기이사나 사내이사 이걸로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거는 본인이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네요. 네, 맞아요. 매우 가까운 사이고 대통령하고 소개했던 사람도 두 가지 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김영선 김영선 의원이 의원이 했다.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소개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모래님, 치킨협회장님 오늘 또 오셨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치킨협회장님이요? 나오시던데 치킨협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수구레 뉴스님 좋은 뉴스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썬님은 오윤혜님 짝짝짝 주셨고요. 제재님, 재미소님, 그리고 호시우행님, 안진현님 박찬대 학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박찬대 의원에게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댓글 하나 꼭 예, 네. 해주십시오. 아까 지나갔는데요. 나무야 숲에 살자라는 님이 네. 이거는 토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물 떠놓고 기도하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럼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토속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이게 이제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뭔가 결정하려고 했다. 이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분이 임실 상의함 추천해 주셨습니다. 임실 상의함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도 안 풀려. 임실 자리야. 임실 상해함이 어딘가 하면요. 이성계가 임금 되기 위해서 갔던 동네고 거기 가면 청학동이 아니고 뭐죠? 그거? 네. 삼청동이 있어요. 네. 네. 그 임실 상해하면 삼청동을 서울의 삼청동으로 이성계가 그대로 옮겨요. 제가 대한민국 4대 이게 사찰 다 갔는데 풀리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 자, 정환식님께서는 역술과 무속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이지요. 결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테레사님은 국가가 요지경이다. 그리고 부적을 묻었나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네. 자, 변희재 대표가 항상 그 말을 했다 이런 말씀 SY님 그리고 락CH님 성재로님 갓바이님 갯바이님 네. 녹수님 자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요.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방송해 네. 주셨는데 네. 하나만 잠깐만 자 짚어보고 말씀하십시오. 그 CH 헌님이 가야 김수로왕 10왕자 중에 7왕자가 출가해서 부처가 된 자리 7불사래요. 네. 근데 아까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7개의 파도 얘기했잖아요. 와. 7자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있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것도 다 연결이 돼. 홍매화 7. 지금 이거 다 믿지 말자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 다 빠져들면 어떡합니까? 맞네요. 자, 네. 코스모스님, 이 씨 용감하네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씨, 아, 이. 이 씨가 이제 국감전에 민주당 의원한테 제보를 좀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네. 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무속의 국가처럼 가고 있습니다. 전 김영선 의원 보면서 진짜 처참하거든요. 네. 이걸로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실력이 없고 네. 국회의원 할 만한 그 자질이 없으면은 그런 자기를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준 명태균이 너무 대단해 보였고 심지어 매달 받는 세비를 반띵하고 예. 자기 앞에서 막 그렇게 이제 거친 말을 막 썼다면서요. 무시를 당하면서도 막 그걸 견딘 거잖아요. 그 수모를. 그게 무려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의원이잖아요. 5선을 하셨고. 참고로 그분이 당대표까지 하셨어요. 아, 잠깐이지만 정말 진짜 할 이야. 말. 임시로 하셨던 아. 적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자 지금 와.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치 바짝 차리고 유튜브 채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늘 감사했고요. 자 이렇게 웃으면서 해보니까 더 좋죠. 오늘 네. 6,700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늘 성질냈죠. 제가 언제요? 그럼 제가 자 성질냈나? 영진이들도 오늘 지금 한 1,000명쯤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 2,700분. 우와 그러면 오늘 거의 10,000명 정도 들어왔으니까 네. 자 노영희 변호사와 스픽스를 위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박수 응원 한번 감사합니다. 보내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윤혜 씨 다음에 꼭 보시죠. 네. 파이팅 주셨고 네. 자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픽스 늘 화이팅입니다. 차라리 2,000명 1위 하지. 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네. 김성훈님 고맙습니다. 노영희 TV가 2,000명 본 게 수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니야. 2,000명 있잖아요. 저 200 요번에 나온 게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아, 3명이 예.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미치겠다. 게다가 천공 홍매와 칠불사 2,000명도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명태균이다. 그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천공이 2,000에 집착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000명이 나오고. 대한민국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